네,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신기주 문화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이름이 재밌어요. 유니클로 모멘트? 이게 네, 뭔가요? 유니클로 모멘트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그 패션 브랜드죠. 그렇죠? 뭐 많이들 뭐 소비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좀 방송 시간 내내 일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세계는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는이고 어쩌면 일본은 그리고 우리는이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근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 특히 소비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유니클로 모멘트, 네, 유니클로를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은요. 유니클로의 일본인 고위 임원이요. 지난 7월 11일 날 한 공식 발언을 했는데요. 네, 불매 운동은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준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사실 단언을 했어요. 네, 이거 한마디로 네, 정말 불을 붙였는데요. 가뜩이나 일본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니클로 임원의 한마디가 네. 이제 불매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네. 나중에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사과에 대한 논란도 많죠. 직접 어. 사과가 아니다 또는 네. 언론을 통한 사과였다. 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그러니까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과가 네, 미덥지 않고 충분치 않다고 네. 한국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판단을 있는 하고 거죠. 있군요. 네,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논란이 되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어찌됐든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 뭐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뭐 당연히 맞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네, 네. 91년도 조사 이래 최악인데요. 한국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음.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 네. 조사는 응답률 1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요, 91년 이래 최악의 상황인데 이게 유니클로 CFO의 발언이 나온 게 7월 1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조사의 마지막 날 나왔던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 때가 안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에는 매우 좋았어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2011년이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때고요. 그랬죠. 3월에. 그때가 네. 조사 이래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때. 어쩌면 한국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게 인류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당하면 그러니까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겠는데 지금 한일 간 국가 관계뿐만 아니고요. 한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의 감정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거가 2011년인데 우리의 어떤 뭐 측은함, 뭐 걱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이제 그렇죠. 분석이 되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불매 운동 뭐 많아요. 뭐 맥주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유니클로가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또 인기가 있었다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유니클로의 매출이 1조 5천억 원 정도예요. 1조 5천억 네, 원. 유니클로 2018년 기준으로 총 매출이 22조 원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적지 않은데 일본 매출이 8조 6천억 원이고요. 중국이 4조 4천억 원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 매출이 상당히 클 뿐더러 그러네요. 일단 유니클로 내에서 3위에 해당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 네. 북미하고 남미 매출을 다 합해도 한국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국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매장 수만 봐도요. 한국 매장 수가 186개인데요. 일본하고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영업이익도요. 2018년에만 2,400억 원 벌어갔고요. 그래서 배당금은 1,100억 원이었으니까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네. 유니클로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면 네. 요즘이 지금 패션 업계로 치면 여름 상품을 빨리 네. 세일해서 팔아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죠. 이제 가을 상품 나오기 시작하는. 네, 사실 네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름엔 휴가 갔고 네. 이미 여름 옷은 다 샀고 그렇죠. 이제 가을로 사야 되니까 돈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일을 해서라도 옷을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이 비수기 시장이거든요. 네네. 패션 업계 입장에서 보면 유니클로 역시도 2019에서 썸머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상황 매장 가 보면 소비자 거의 없고요. 네. 1인 시위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들어가는 분도 왠지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연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돈을 꽤 벌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니클로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기술력 또는 유통 혁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력과 소재 혁신과 유통. 유통 혁신이라는 게 유니클로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겨울엔 따뜻한 속옷,
뭐 여름엔 시원한 속옷 이런 거 네네. 만들잖아요. 네네. 네. 구체적인 상품명은 밝히지 네, 않겠습니다. 뭐 광고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화학회사 도레이하고 손을 잡아써서 이제 네. 공동 개발한 소재가 공전의 히트의 원인이 된 것인데 생각해 보면 이게요, 결국은 소재 회사와 네. 그리고 완제품 회사가 그러니까 시장을 알고 기술을 아는 회사가 협업을 하면 시장에서 대박을 친다라고 하는 성공 방정식이에요. 근데 네.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협업도 똑같거든요. 네네. 이거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깬 거죠. 그렇죠. 이 성공 지금 방정식이라는 건 음. 사실 정답에 가까운 것인데 네. 이걸 깼다는 게 시장을 잘 모르고 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뭐 유니클로가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특별히 성공한 이유가 또 뭘까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요. 일단 한국과 일본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비슷하니까 맞습니다. 기후가. 사실 예. 겨울이 명확하고요, 여름이 덥고 이러면 패션한테는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좀 싫잖아요. 매 계절마다 옷을 사야 되고 이거 굉장히 귀찮은데. 네. 네, 또 하나는 유니클로의 유통혁명, 그러니까 유통의 여러 단계를 제거하고 2, 3단계를 줄이면서 이른바 가성비 높은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혁명이 한국보다 일본이 늦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신뢰 같은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결국은 특히 일본의 의류 시장하고요, 한국의 의류 시장이 이제 커플링되어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팔았던 제품 또는 일본에서 통했던 마케팅을 네. 고스란히 한국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였죠. 네. 예, 지금 어쨌든 불황기 소비자를 그 유니클로가 잘 파고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이 사람을 그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엄청나게 키웠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와서 보면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야나이 다다시 네. 유니클로 회장이죠. 일본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데 특히요, 이거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교두보가 됐던 시장이 한국이에요. 결국 한국은 일본 제품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하고 네.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을 맞추는 시장이고요. 네. 유니클로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경쟁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유달리 잘 됐던 거죠. 하지만 유니클로가 한국에서만 잘 되지 글로벌화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네. 경쟁적으로는 뭐 자라 또는 H&M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이런 거 하죠. 보면 한국 유니클로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유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이 야나이 회장 이름이 야나이인가요?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고 네, 한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크가 돼서 네. 한국 역시도 패스트 패션 브랜드 만들 때 많이 이제 참조하고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했던 인물이죠. 근데 사실은 이 인물은 최초의 90년대에는 비즈니스에도 많이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불황기를 맞이하면서 네. 그러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게 불황기에도 우리는 소비를 하고 싶어요. 네. 소비는 문화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행위잖아요. 네. 경제 행위면서 문화 행위죠. 그러니까 패션을 산다고 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인 가성비와 가심비가 있는 유니클로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었거든요. 한국 역시도 201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양극화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소비 위축이 될 때 네. 가성비 혹은 가심비 또는 요즘 얘기하는 걸 소확행의 대상이 되어서 네. 네, 그러면서 유니클로가 2015년에 매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죠. 10년 만이었으니까 2005년에 진출했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현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 소비자들한테 싸고 좋은 거 이상의 물건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싼데 좋기도 하고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상대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또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좀 문화로 굳혀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파리 패션 좋아하죠. 무슨 브랜드, 네. 명품 브랜드 얘기하죠. 네. 근데 사실은 옷의 디자인이나 그 제품에 대한 호감도는요, 그 국가 브랜드 이미지하고 매우 직결됩니다. 그래서 파리, 프랑스는 자신들이 문화 강국이고 굉장히 톨러랑스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모르지만 네. 이미지 만드는 데 매우 노력을 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역시. 그러니까 네. 패션의 기술력이라는 거의 본질은요, 알고 보면 문화력이에요. 근데 일본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역설적인 거죠. 네. 자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선택을 함으로 해서 네. 가장 큰 소비 시장인 한국의 소비자들을 우롱한 셈이니까요. 네. 이 2018년 기준으로요, 글로벌 네. 50개 패션 브랜드들 상당수가 미국 아니면 프랑스 브랜드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미국이나 프랑스 문화에 대한 글로벌한 친근감 또는 경제력과
문화력의 대칭 관계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위가 나이키, 2위가 네. H&M, 3위가 자라, 4위가 아디다스 이렇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내 일본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결국은 그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의 직격탄을 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특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급소 찔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한국은 소비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의 소비 브랜드의 급소를 찌르게 된 의도치 않게 그런 셈이 됐던 게 아닌가 싶네요. 싸움이 한번 딱 시작이 되면 누가 이길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우리 뭐 내부 여론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안 네. 사겠다 혹은 안 팔겠다 이렇게 그 조그만 마트 같은 데서도 일본 제품들 지금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기주 기자 보시기에는 어때요? 얼마나 갈까요? 이런 그 상황들이? 저는 장기화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참이 어쩌면 한국과 일본의 그 소비 시장의 디커플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그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65년 국교 정상화된 이후 708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708조요. 네, 엄청난 네. 규모죠. 매년 네. 20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소재에서도 상당합니다만 사실 관광 수지 적자도 상당하고요. 그렇죠. 유니클로가 벌어가는 수익부터 시작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요,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저가 소비 브랜드, 특히 패션을 놓고 보자면요,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에 많이 밀려서 망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사실 유니클로를 벤치마킹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왔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유니클로를 상당히 지지해 줬었죠. 정말 한 예를 들자면 유니클로 앞에서 장사진을 치면서 줄을 서왔던 분들이 네. 상당히 있었던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상당한 부분 일본한테 갖다 주는 형태. 갖다 주는 형태다. 네,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이 수출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다 일본으로 갖다 주니까 네. 낙수과가 안 일어나는 문제도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다수님이 유니클로가 망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니클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주의 신기한 문화사전 유니클로 모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